선수가 운동을 잘할 때에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경기에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1번은 현실 파악이에요. 현실 파악. 1번도 관찰, 2번도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제 외래에도 많이 와요. 자기 직장 상사 혹은 아랫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걸려서 온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뭔가 해주려고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뭔가 해서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를 바꾸시나요? 어떻게 바꾸시려고 했나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방법들이 참 희생적이다. 아, 참 훌륭하다.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방법을 썼는데 상대편이 안 바뀌고 안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제 질문 하나 더 던지면 이 사람이 말을 못해요. 그 방법이 상대편이 유효합니까? 상대편이 필요한 겁니까? 모르죠. 그러면 상대편이 필요한 건지 유효한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올지 나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시도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계속 괴로운 거예요. 마치 좀 전에 점심 먹고 들어왔는데 내가 이 사람을 잘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뷔페 레스토랑으로 데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사람을 바꾸고 싶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속상하다면 1번도 관찰, 2번도 관찰. 그 관찰은 영어로 이제 observ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의미에는 뭐냐면 내 감정을 띈 상태에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 인간 못됐으니까 저 인간 아주 적이 악랄하니까 저놈이 어떤 악랄한 짓을 하자. 이거는 관찰이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저주하고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뭔가를 그 사람한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관찰은 그냥 하늘에서 눈이 내리네. 자동차 2대가 지나가네. 그냥 꽃이 피네. 이런 것처럼 있는 자연 현상, 나온 현상을 그대로 일단 보자는 얘기죠. 네. 근데 저도 선수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선수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처음 한 6개월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스님한테 막 편지도 쓰고 여기서 있는 다른 정신과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고 그랬는데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자꾸 뭘 해주려고 하는데 힘들지. 그냥 봐. 그냥 지켜봐. 예. 그래서 오케이, 그럼 무조건 지켜보자. 그래서 그냥 춘천에서 수원까지 버스 타고 갔는데 그냥 올 때 처음에 막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 공중보건이 이 아까운 시간을 갖다가 내가 하는데 근데 눈 왔네? 비 왔네? 가자? 그러고 그냥 오고 선수가 하기 싫대네? 그럼 가자? 그냥 그러고 왔고 그랬거든요. 제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선수들이 볼 때는 한 선생님은 그냥 한결같더라고요. 우리가 뭐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뭐 할 때. 근데 그 한결같은 말이 왜 필요하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선수들이 어떤 뭐 심리사든 의사든 접근할 때면 자기들은 굉장히 유명한 이제 프로 야구 선수니까 나를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저 의사가 또 나한테 접근을 하지? 나를 또 어떻게 자기 커리어에 또 써먹으려고 이런 어떤 의심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중립적인 접근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스포츠가 멘탈과 사이콜로지와 관련이 있다는 거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모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프로페셔널이건 아마추어건 간에 마음속에는 다 그건 가지고 있어요. 그 마치 정말 뭐 경외하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또 가장 신경 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멘탈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심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야구 초창기에 막 얼음 깨고 들어가서 막 시냇물에서 막 추운데 막 거기서 막 정신력을 강화시킨다 그러고 심지어는 국가대표한테 이렇게 손전등 하나 주고 이렇게 무덤 밤에 이렇게 돌아갖고 오면은 막 용기를 얻었다 그러고 막 그런 정말 지금은 웃고 있지만 그때는 막 그게 KBS 9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예, 막 우리나라 국가대표 양궁 대표팀이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후레쉬를 주고, 손전등을 주고, 밤에 거기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듯하니까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다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그걸 봐도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저걸 좀 과학화 시키고 시스템화 시키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저 자신 자체가, 이 테스트 앵자이티가 굉장히 높았어요. 예. 지금 얘기하면 저 주변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겠지만, 테스트 앵자이티가 되게 높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되게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퍼포먼스, 수행 능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불안이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자체 연구를 거의 30년 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제 자신이 그런 결점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게 정신과라는 과학하고 만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이제 선수들하고 만났을 때 이제 어필을 했고, 그 전에 사실 제가 프로 구단에 가게 된 거는 제가 전공의 생활이 끝나자마자 한번 우리 전체 대한민국 신경정신과 학회 앞에서 스포츠 정신의학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신분에 그걸 발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학회 때 와서 발표를 하는데, 학회에서 그 스페셜 이슈를 하나 맡으신 분이 앞으로 미래 퓨처 사이키아트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제 한국에 계신 선생님, 스승님 중에 한 분이 내 제자 중에 하나가 스포츠 정신의학이라는 거를 해. 걔 한번 발표시켜보자. 라고 해서 제가 그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딱 그 친구 좀 소개시켜줘. 라고 한 분이 모 야구단의 단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처음 그 구단으로 가서 스포츠 정신의학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제가 여기 와서 선수들만 만나게 해주시면 무료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을 무료 봉사를 했어요. 그게 제가 마음을 열어라 해서 열지 못하고요. 끊임없이 계속 가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군 공중보호 생활을 춘천에서 했거든요. 춘천에서 수원까지 그 고속버스를 그때 타고 이동했죠.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가요. 저녁이니까 이제 조금만 일찍 나와서 그 춘천 고속버스 타면서 타고 수원행을 타면 이제 게임 시작하기 전에 도착해서 김영일 코치님이 이제 누구누구 면담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 면담하는 사람들. 근데 어떤 날은 가면 비가 오면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되거든요. 그럼 다시 그냥 버스 타고 돌아가야 돼요. 어떤 날에 이 선수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그냥 면담 안 하고 그냥 그런 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년을 보낸 거죠. 네. 근데 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선수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심리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저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게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오더라고요. 먼저 저 면담하게 해주세요. 저 그때 한 선생님 오시면 이야기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문을 차츰 열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저는 될 것 같았어요. 느낌에.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나이가 뭐 40이 되든 50이 됐을 때 언젠가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 너희는. 왜? 외국에서 이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한국 스포츠도 될 수밖에 없어. 뭐 버스비가 아니라요. 제가 그 하버드에서 있을 때 야구팀이 전지훈련을 오잖아요. 미국에. 그럼 제가 있는 보스턴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뭐 플로리다나 아니면 뭐 애리조나 이런 데로 가요. 그러면 제가 있는 보스턴에서 플로리다까지 비행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유학생활 할 때니까 정말 너무너무 돈이, 우리 그 보스턴의 제 집도 군인 막사 아파트를 개조한 데서 저희 살았었거든요. 그러면 1월 뭐 30일 날 팀이 들어오고 2월 20일째 나가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비행기 표를 한 몇 개월 전에 미리 사왔는데 와이프한테 미안하지만 하루에 1불, 2불에서 180불의 그 비행기 값을 딱 벌어놨어요. 예, 그래서,
한 번에 사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죠. 네. 많죠. 굉장히 많죠. 이제 지금 그때 당시 신인이었던 선수들이 지금 팀의 코치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야구판 들어간 지 20년이 됐으니까. 예. 그리고 그때 잘하던 선수들이 지금 다 감독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는 뭐 상담, 면담 단계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패밀리 모임이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모여가지고 뭐 구단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중간에는 야구를 때려치고 나는 이제 나가서 뭐 대리운전 하거나 장사한다고 그런 사람 데려다가 놓고서 이제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홈런왕을 먹은 적도 있고 다승왕을 한 선수도 있고 너무 다양하죠. 예, 예. 제 스포츠 심리 정신의학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만약 선수가 잘 돼서 혹은 우리 팀이 이겨서 네가 보람을 느끼는 순간 스포츠 정신의학자로서의 역할은 못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네가 선수의 퍼포먼스에 집중을 하게 되고 팀의 승리에 집중을 하는 순간 네 중립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네가 그러면 다른 코치 감독하고 다를 게 뭐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 마음의 금과 옥조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내 팀이니까 우리 팀이 어떻게 이기느냐에 나도 신경 쓰고 싶고 우리 팀의 승률에 나도 되게 이렇게 막 자부심도 갖고 싶고 죄의식도 느끼고 그게 이제 한 팀의 일원으로서 이제 하고 싶은 건데 그런 순간 내가 선수한테 어떤 강요를 하게 되고 내가 선수한테 도덕적인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스님한테 그런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저도 인간인지라 들어요. 예. 듣고 막 뭐 이제 저랑 인터뷰를 막 했는데 예를 들면 뭐 그 전까지 10타수 무안타 하나도 못 쳤는데 인터뷰를 진짜 인텐시브하게 한 3번 정도 해서 그날 나가자마자 홈런 3개를 치고 역전승에 완전히 대스타가 됐어. 그럼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인간인지라 내 이름 나와나? 이렇게 딱 들어본단 말이죠. 그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전혀 안 나와요. 그러면 속상하죠, 당연히. 예. 근데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물심령을 도와주고 키워주고 했는데 옛날 그 미스코리아 그거랑 똑같죠. 무슨 미정원 원장님 감사하고 뭐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그렇게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선수들끼리 되게 업신여겨요. 너 저기 코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구나. 어느 감독한테 잘 보이려고,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구나. 마치 개그에서 그 미스 코리아 우승한 다음에 어느 원장님 그것처럼 이제 희화돼서 저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걸 많이 느껴서 이제는 뭐 얘기를 하든 말든 별로, 왜냐면 그게 되게 가치 있는 거면 섭섭할 텐데 이 상황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가치 있는 진짜 감사의 표시라든지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하나 느꼈고요. 또 하나는 진짜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 선수가. 그러니까 저 혼자 착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하고 면담할 때는 선생님 면담하니까 최고예요. 뭐 스트레스가 다 풀렸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현실 파악, 주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선수한테 더 필요한 건 사실은 면담보다는 뭐 방망이에 대한 기술 훈련이었고 더 필요한 거는 사실은 뭐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에 대한 신체적인 어떤 치료였고 그런 거였구나. 또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가 되게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그거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근데 안 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실은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적인 의사들도 되게 많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 뭐 정형외과 의사도 있고 신경외과 의사도 있는데 내가 쟤 무릎 고쳐놨더니 저렇게 잘한다? 근데 어디 나가서 뭐 자기 때문에 좋았던 얘기 한마디도 안 한다 막 이런 의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보면 그 선수의 모든 걸 다 아는데 무릎 때문에 저렇게 잘하게 된 건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의사는 그 착각에 빠져서 혼자 괴로운 건데 그런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현실 파악을 하고 나면 이제 좀 덜 괴로운 거죠. 어떻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걸 꼭 파악해야 될까요? 저는 예를 들면 그게 일종의 어떤 자기 자신감으로 느낀다면
그냥 섭섭함을 느끼면 섭섭함을 느끼는 대로 자기 그냥 만족감을 가지고 내가 어떤 선수 무릎을 고쳤어. 그래도 잘해. 근데 별로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아. 그 정도 자신감을 갖는 게 딱 그 사람이 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예. 그리고 막 정말 자기가 기여한 건 30%니까 30%의 어떤 고마움을 딱 받았으니까 나는 현실적으로 이 정도 그걸 파악해서 뭐 하겠어요. 예.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그래서 몇 번 쫓겨날 뻔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팀의 코치님들이 많이 막아주셨어요. 저 사람은 심지어는 제가 면담한 내용을 보고해서 우리가 보게끔 해라. 이런 구단도 있었어요. 근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선수들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을 여기 데려온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지켜줘야 된다라고 제가 강변했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프로구단에 있는 코치님 감독님들이 이 팀을 많이 설득을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의 구분도 있지만 한 선수가 잘할 때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비슷한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수가 운동을 잘할 때에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경기에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1번은 현실 파악이에요. 현실 파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은 몸 상태가 조금 팔목이 안 좋고 왼쪽 무릎이 조금 안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만 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던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한 몇 회가 지나고 나면 감독님한테 얘기해서 조금 힘드니까 오늘은 약간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걸 얘기했을 때 누구나 다 맞아. 너는 그렇게 해서 오늘은 뭐 5회까지만 뛰고 빠져야 돼. 이게 컨센서스가 탁탁탁 맞아질 때 선수가 현실 파악을 제일 잘한 거거든요. 그때 이 선수는 최고 퍼포먼스를 내게 돼요. 네. 근데 이 선수가 나 오늘 오른쪽 팔목도 좀 안 좋고 왼쪽 무릎도 좀 안 좋고 5회쯤 빠져야 되는데 이쪽 파트에서는 무슨 소리야 너 그 정도면은 9회까지 다 뛸 수 있어. 감독도 나 오늘 너 9회까지 다 뛰게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빠져야 돼? 이런 성적 당연히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현실 파악이 이 선수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때는 당연히 성적 안 나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량을 다 보여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은 현실 파악. 그 현실 파악이 되면 두 번째, 나오는 결과에 대한 받아들임이 굉장히 빨라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상태가 좋은 것 같아서 스윙을 딱 해서 쳤는데, 떼굴떼굴 가서, 뭐, 병살타가 나왔어. 그럼 막 자학해오로 내가 이게 왜 못했는지 막 이게 답이 안 나와. 그날은 못하는데, 딱 쳤는데 떼굴떼굴 가서 병탈 나왔는데, 선생님, 제가 이 왼발을 빼지 말았을 때 왼발 뺐어요. 다음 타석에 들어가서는 왼발 안 빼고 그냥 휘두를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연속 안타가 나오니까 현실 파악이 되어 있고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병산타를 쳤어. 그걸로 끝. 이게 현실에 나온 결과를 제일 빨리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게 그 다음 피드백이 돼서 그 다음 수행에 대한 이 교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잘 되는 순간이 운동을 잘하는 쪽에 있게 돼요. 이 선수들이. 예. 현실 파악을 하는 선수가 이게 결국 메비우스 띠처럼 돌아가요. 현실 파악을 하는 선수가 자신감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자신감 없는 선수가 현실 파악을 안 하려고 해요. 뜬금없이 이상 속에 가 있거나 뜬금없이 자기를 정말 비하 속에 집어넣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현실 파악을 하고 현실 파악을 하니까 자신감이 있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반대로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상 속에 가 있고 아니면 비하 속에 가 있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더 떨어지고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는 이건 그냥 놔둬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고리를 어디선가는 하나는 고리를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 자신감을 올리는 게 먼저인지 비하나 자신감 없는 속에지 거기서 끄집어내는 게 먼저인지 근데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일단은 이것도 끄집어내서 중립적으로 너 팔목이 얼마나 안 좋니? 무릎이 얼마나 안 좋아? 그럼 팔목이 안 좋다고 하면 엑스레이 찍거나 트레이닝 파트에서 뭐라 그래? 진료 봤을 땐 뭐라 그래? 거기선 다 괜찮대요. 오케이. 그러면 팔목은 괜찮은 거구나. 근데 앞에서 못 쳤네? 왜 못 쳤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못 쳤네 라고 얘기하면 그냥 못 쳤어요.
뭐 두 번째 타석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칠 거예요? 그럼 똑같이 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뭐 또 똑같이 병살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뭐 다른 방법도 한번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이 선수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어떤 선수가 오늘도 모 팀에서 이제 상담을 하고 왔는데 오전에 예. 국가대표 선수인데 야구 선수가 아니라 예, 한 종목의 선수인데 2022년도는 어떻게 이제 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20몇 년 동안 운동을 했는데 한 번도 제가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 선수가 저랑 연장을 왜 하게 됐냐면 계속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완전 상위 클래스에 있는 국가대표급 선수인데 지금은 국가대표 상비군에도 못 들어가는 쪽으로 이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의뢰했는데 자신감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운동은 엄청 열심히 해요. 하루에 아직도 여전히 뭐 열 몇 시간씩 운동을 하고 뭐 손 발이 다 곰발바닥이 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올지에 대한 계획을 잡는 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하고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너가 뭐를 잘하고 뭐를 못하는데 글쎄 지금 전반적으로 다 안 되는 아니야. 무슨 종목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스윙에 몇 가지가 있으면 샷이 예를 들면 3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가 잘하는 샷이 뭐고 못하는 샷이 뭔지를 구분을 해본 적이 있어? 없어요. 그거부터 먼저 구분을 해보고 그 중에서 네가 이미 정상급 국가대표 선수인데 그 중에서 안 되는 10% 미만의 성공률을 가지고 안 되는 샷은 버려. 그건 연습할 필요 없어. 그건 평생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미 10개 중에 10개 다 잘하는 샷은 또 연습할 필요 없어. 네가 연습해야 될 거는 성공률 30%에서 70% 사이에 있는 그 샷들을 다 10% 이상의 성공률을 올리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 얘기를 우리 지금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 생각났어요. 제가 일단은 샷 중에 어떤 게 안 되는지 평가를 하고 어떤 샷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어떤 샷은 단기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요거를 올 겨울에 해서 내년에 대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불안을 막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막연한 긍정은 안 돼요. 막연한 긍정은 차라리 10배 나쁜 불안의 예측만큼 나빠요. 왜냐하면 막연한 긍정은 꼭 나에게 실망을 안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연한 긍정을 했다가 한번 실패하면 거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도 안 되잖아. 네. 그래서 막연한 긍정을 갖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긍정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긍정의 최고 장점은 나로 하여금 뭔가를 실행하게끔 해요. 그래서 뭔가 실행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준비거든요. 그리고 그 준비는 내가 실제로 몸이 움직이면서 하는 준비는 현실적인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계획된 준비 그리고 계획된 긍정, 구체적인 긍정이 막연한 긍정보다는 10배, 100배 좋은 불안에 대한 준비법입니다.